안녕하세요. 프리한서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T의 IR 통화 내용을 한번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리뷰했던 내용 기반, 그리고 실적 리뷰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던 부분 중점적으로 IR 통화를 좀 진행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IR 담당자 분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리했던 궁금증은 첫 번째는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P5, P6 삼성전자의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장비 납품 건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자회사의 어, 사업가 그리고 본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SIC 모듈 업체를 인수하는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 현황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트 어닐링 장비 납품 현황인데 이거 하이닉스 향인데 이 부분은 1번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1번 질문으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압 어닐링 장비 상용화 준비 현황입니다.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도 HP SP사와 비교 관점에서 리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비교 관점에서 질문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고요. 중수소 고압 어닐링 컨셉은 H사와 일단 동일하다. 그리고 ST가 후발주자라는 점을 명확히 좀 밝혀줬고요. 작년 초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하이닉스에서 개발 요청이 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을 시작했다. 이 부분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벤더를 복수 벤더로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나 원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역으로 아마 요청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H사에서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요. 하이닉스가 기존에도 이제 고압 원일링 장비가 없었던 장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적용 범위가 미세 공정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위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줬고 후발주자기 때문에 H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피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스펙 상향화해서 목표를 잡았고 그에 걸맞게 좀 개발이 진행이 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HPSP가 수율이 92%에서 93% 정도라면 이 중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의 최대 목적이 수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ST의 개발 목표는 100%로 잡았고요. 온도는 800도 그리고 기압은 5기압이 높은 30기압으로 잡았습니다. 온도는 HPSP보다 400도가 높은데 사실은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HPSP에서 이 조온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400도를 유지하면서 공정 미세화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했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고압 중수소 어닐링 장비가 이런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큰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ST가 800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HPSP 대비해서 기술력이 좀 딸리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좀 질문했는데 역으로 IR 담당자 분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높게 유지하는 것이 더 기술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고 본인들도 온도를 뭐 100도, 200도까지 낮출 수도 있다. 낮추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수율을 높이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800도와 30기압 정도가 최적의 조합이고 이 조합이 결국에는 HPSP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수율을 확보를 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IR 담당자분이 얘기한 게 맞다면 제가 이 IR 자료를 보면서 250도에서 450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한 기술이라고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SD 담당자 분께서 이 부분을 좀 정정을 해주셨고 SD 장비는 800도 그리고 30기압을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수율을 높일 수 있는 HPSP 대비해서 높일 수 있는 장비로 개발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고객사의 요구 스펙 기준을 자체 품질 성능 평가 완료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 테스트인데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에서 준 스펙 그리고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건데 이 기준에 맞춰서 일단 장비를 개발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이 스펙 만족 여부를 검사를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스펙에 만족이 됐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결국엔 베타 테스트는 고객사 파이로트 라인에 직접 투입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하반기에 하이닉스 라인에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좀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닐링 장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챔버 등의 열 관리 장비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ST 같은 경우에는 열 관리 측면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체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H사 같은 경우에는 챔버를 타사 장비를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HPSP 대비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 측면이던 뭔가 이 전체적인 패키지 측면에서 장비 패키지 측면에서 오히려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라고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인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확인해줬고요. 실제적인 매출은 내년 상반기부터 발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HPSP가 반독점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ST가 이걸 상용화한다면 저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이닉스를 레퍼런스해서 다른 기업에 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기회 내지는 중요한 사업의 확장의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했고 전체적으로 고압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는 준비한 내용들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최종 테스트가 끝나고 내년 정도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평택 장비 납품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P5, P6 증설에 대한 그 계획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했고요. 삼성전자가 증설을 한다고 하면 P5, P6, 뭐 P10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ST에서 납품하고 있는 장비는 EDS 칠러 그리고 패키징, 가압큐어, 이 퍼니스 등은 기본적으로 물론 무조건적인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납품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된다. 라고 좀 답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가 P5, P6가 가시화되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이 장비들이 EST 장비들이 라인에 깔린다고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스트 중인 챔버도 있는데 이거는 기존 장비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챔버라고 장비라고 좀 확인해 준 부분이 있고요. 중요하게 기본 장비 외에 습도 조절 장비인 네오콘이 신규 매출을 창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신규 장비로서 하반기에 양산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적용 공정이 매우 많고 넓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을 견인할 걸로 회사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제가 이 네오콘을 좀 찾아봤더니 직접적인 좀 정보는 없는데 하반기에 좀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양산이 되고 이제 3분기나 4분기 정도의 매출이 가시화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문의를 좀 해볼 거고요. 회사에서는 IR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됐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본업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사업과 그리고 비금면 글라스와 같은 자회사 현황 그리고 SRC 모듈 업체 인수권에 대한 업데이트 질문입니다. 수소 관련된 사업은 실증 사업이 순항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향후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매출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수소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수전의 장비 타입 중에 ST의 AEM 방식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다
라고 확인을 좀 해줬고, 이 좋았다는 것은 경제성 측면 그리고 소형화 측면, 기술력 측면에서 네 가지 방식 중에서 AM 방식의 수전의 방식이 가장 평가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술 제휴 중인 독일 이넵타사에서 AM 방식 기술 제휴 중이죠. 세바스찬 회장이 킨텍스를 직접 방문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긴밀하게 이 인앱터사와도 협력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방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앱터사와 독점 제휴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증 사업 자체도 순항하고 있고, 그리고 이 AM 방식에 대한 평가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독점 제휴나 독점 제휴도 논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사업은 실제적으로 숫자가 내년부터는 찍힐 예정이고, 평가나 전망도 밝다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IC 모듈 업체 인수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해당 업체 인수 불가가 일단 결론이 난 상태고요. 인수 불가에 대한 이유는 일단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거나 SIC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해서 직접적인 매출에 이르기까지 리드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일단 드랍을 했고요. 회사에서는 일단은 당분간은 본업 중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중수소 어닐링 장비, 그리고 네오콘,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챔버 등 신규 장비 매출 확대에 영향을 좀 집중할 예정이고, SIC 모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만, 당분간은 SIC 모듈 업체 인수권은 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해보자면, 아쉽지만 SIC 관련된 사업은 에파텍 매각을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는 좀 연관성이 좀 희미해지고 조금 본업에 오히려 더 영향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업은 2분기 실적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전체적인 자회사 포함 턴어라운드는 올해보다는 내년쯤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분기 실적 리뷰할 때도 그렇고 2분기 실적 리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AR 통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ST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투자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소신 있게, 그리고 노력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항상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래는 오늘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 오늘이 중첩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항상 공부하시고 바로 지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